되게 맛있어 이게. 그래? 다 먹어. 재밌어? 집에 가면 뭐해? 쉬는 날에는 엄마 아빠랑 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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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고 놀아? 아빠랑은 총 싸움. 재밌어? 네. 그래서 저번에 아빠랑 그 저녁 총 쏴가지고 제가 응. 누가 이겨? 그때가 제가 이긴 것 같아요. 뭐. 좋은 총을 제가 많이 갖고 있으니까. 아빠 총알 줄 때 엉덩이 맞췄어요. 아빠가 안 냈어? 게임은 게임이니까. 그렇지, 게임이. 삼촌 총싸움 할 사람이 없다. 저 있잖아요. 또 집에 없잖아, 우리 집에. 아, 만나면 뭐. 그럴까? 나중에 아빠랑 3명이서 총싸움 한번 할까? 네. 진짜 피곤한가 봐요. 아니, 탄이 강아지들은 저렇게 쉬는 거야. 저게 탄이 잠아. 제가 눈이 깜빡깜빡하지. 탄이 잠아지. 원래 낮잠 자야 되는 시간이. 응. 아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애기들이네. 안녕하세요. TV에서 우리- 많이 뵀던 네, 분이네. 우리 경임 씨구나. 경임 씨 어서 오세요. 아들님? 네. 저 아들 없어요. 아, 우리 PD 감독님 아들. 감독님. 아, 네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경임 씨가 좋죠? 예, 좋지요. 우철 씨도 어서 오십시오.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옷을 뭐 엄청 아주 화려한 옷을 입으셨네. 예쁜 옷을. 이건 우리 아들이 사다 준 거. 아, 진짜요? 네. 우와. 몇 년 전에 사온 건데. 이야, 진짜. 아니지 이거는 올 봄에 이거는 제주도 갈 따로따로 때. 산 거잖아. 따로따로 산 건데 되게 잘 어울리네요. 위에 딱 입으시니까. 약간 이거- 옷걸이가 좋지 않아요? 맞아. 옷 아무리 좋아도 뭐 옷걸이 안 좋으면 끝이지 뭐. 파마도 하신 지 얼마 안 되셨네, 우리 경임님. 그죠? 살짝 말아서 그렇지 얼마 안 돼. 살짝 말았네, 살짝. 어디서 하셨어요? 둥지미장원에서 했습니다. 동네에서 멋쟁이라고 소문 많이 나셨겠네. 시골이니까 그런 편이죠. 시골 어디요? 논산. 논산 시골도 아니지 뭐. 요새. 논산 시래도 그래도 네.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이 그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은 없지요. 어. 주문 드시고 싶은 거 없어요. 커피도 있고요. 차도 있고 커피도 있고 음. 옛날 커피도 있고 마음대로 추천. 차를 2잔 주세요. 차를 2잔 드릴까요? 네. 차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차 드세요. 날씨 추운데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그죠? 네 어제 비 오고 나서 그러니까. 보자, 차가 입맛에 맞으시면 모르겠다. 우철 씨는 어머니하고 이렇게 자주 다니시나 봐요. 일단 떨어져 살고 있으니까 전 혼자 서울에 살고 있고 네. 어머니는 논산에 계시니까 이렇게 뭐 자주 늘 뵙고 뭐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한다고는 할 수 없는데 네. 자주 연락하고 엄마랑 저는 친하다고 생각해요. 저랑. 예. 그래서 약간 친한 친구끼리는 잠시 뭐 연락을 안 할 때도 그냥 잘 지내겠거니 뭐 이런 마음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친하다는 게 싸우기도 많이 싸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사사건건 뭔가 이렇게 막 험담도 하고 뒷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그 큰 누나랑 엄마랑 논산에 살고 계신데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집에 내려가면 어머니가 갑자기 뭔가 이렇게 큰 누나 흉을 보기 시작하네요. 뭐 이런 일이 있었다 막 그러면서 계속. 뭔지 알죠? 같이 살다 보면은 어떤 때는 때로는 의지가 되고 너무 좋지만서도요. 네. 밭을 좀 가꾸잖아요. 그러면은 가서 시원할 때 일을 조금 하려고 하면은 네. 퇴근해 오면은 막 전화해갖고 엄마
오늘 오시라고 덥다고 이제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네. 어떤 때는 그냥 부담이 갈 때가 있어. 지금 시원할 때 내가 좀 해줘야 하는데 그러나 싶어서 그런 저기도 있고. 뭔지 알아요. 항상 뭐 그런 거죠. 뭐. 예, 예. 제발 그래서. 빨래를 옥상에 널지 말아라. 그 계단 올라갔다 내려갈 때 혹시라도 무슨 사고가 있을지 모르고. 엄마 생각에 있어. 근데 어머니는 꼭 그럴 때 집에서 계단이라도 올라가야 운동이 되기 때문에 난 꼭 거기에 널어야겠다. 굽히지 그리고, 않으시죠. 옥상 아니면 볕이 어디 드냐. 그 좋은 데 놔두고 빨래를 어디 널으란 말이냐. 이 아드님하고 굉장히 친하신 모양이네요. 네, 그러니까 유럽 송기술래도 19년도에 13박 14일 동안 아들하고 둘이서. 배낭으로 갔지. 그러니까 너무 좋지요. 우리 엄마가 보시면은 니는 뭐하노 이놈의 새끼야 그러겠다. 예? 안 가셨을까지? 어머니도 연세 많으시겠네요. 저희 어머니요? 예. 저희 어머니 올해 이제 89 되셨습니다. 여든아홉. 네, 89. 경임님보다 언니죠? 언니죠. 한참 한참 언니지. 언니죠? 그죠? 어머니 우리 둘. 한참 언니. 그래, 7년이면 한참 언니지. 한참 우유. 한참 7년이면 언니지. 그럼. 야, 근데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친했어요? 아드님이랑? 우리 경임님은? 우리는 아들뿐이 아니라 네. 그냥 친구같이 딸하고도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해요. 야. 부르면서 경임씨 어디 가요? 경임씨 이러가면서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다 부러워하는 편이에요. 지는 진짜 없이 살았어도 이웃집 사람이 부러울 정도였어요. 아침거리 없고 저녁거리 없고 그렇게 살을 망정 그냥 그때 당시 뭐 멀리 그런 데는 못 가도 봄 되면 관축살에도 김밥 싸갖고 가족끼리 가고 여름이면은 이제 그 저기 탑정호 내려오는데 아울이라고 있어요. 그 내과에 가서 수박 하나 담그고 그렇게 웃고 산다고 저희 친정어머니가 오시면은 옛날에 밥사발이는 뭐 눈물이고 죽사발이는 웃음이라더니 너희는 없이 살아도 항상 그렇게 웃고 살으니까 언젠간 잘 될 거다 그러시길래 왜 밥사발이는 눈물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밥 잘 먹고 사는 일 정승집이는 자식이 없어서 웃을 일이 없는데 거기에 종으로 사는 집이는 애들이 많아서 애들을 보고 그렇게 웃고 살았단다고 그러면서 친정어머니가 이제 얼마나 그렇게 논산딸 그렇게 어렵게 살아도 그렇게 웃고 산다고 자랑을 하셨나 애당숙들이 조카네 집이 좀 한번 가봐야겠어 그랬었다. 그러니까 죽사발 먹고 없이 살아도 화목하면 된다고. 그죠. 정승집이라도 화목 안 하면 뭐 거기는 뭐 그래 힘든 그랬다고 거지. 그러시더라고. 야, 그러셨구나. 우리 경임님이 애들한테 엄청 잘하셨나 보다. 아이고 없이 살아서 잘한 것도 없어 별로. 없이 사셨다는 게 뭐. 근데 이런 게 있게 사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은 만나면 맞아요. 뭐 네. 그렇게 지는 없이 사는 거 몰랐다고 하면서도 네. 제가 청양 두매산골에서 말하자면 일남 3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시골이라 이제 그때 당시는 초등학교를 또 안 보냈어요. 다 안 보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그때 당시 또 신학문까지 하시고 해서 저를 학교가 그냥 멀고 하니까 10살이 이제 입학을 했는데 그러자 6.25가 났잖아요. 그때 10살 때 6.25를. 이제 학교가 전부 다 이제 휴교했고 다음에 또 복이 없어서 그런가 41살에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6.25 때.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동네 50가구가 사는데 딸로서는 제가 처음으로 이제 초등학교를 입학했었는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집안 어른들이 경주긴가가 거기가 많이 살으셨어요. 네. 여자가 글배워서 뭐냐 아버지도 안 계신께 엄마 일이나 도와라. 그러고 또 친구들도 무슨 말 많으면 너는 학교 다닌다고 그러냐 이런 말이 있고 해서 그래. 질투했겠어.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냥 못 다녔어요. 못 다녀서 이제 나 못 배운 한오고 또 지네 아빠는 일사후퇴 때 이제 피난을 나왔어요. 네. 그래서 둘이가 못 배운 한 때문에 이제 속옷이라도 팔아서 우리 자식만은 가르치자. 속옷이라도 팔아서. 어머니는 학교 이제 그때 당시에 드물게 들어가셨는데 그리가 전부 다 못
이 보기 그만이라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를 경주인가 못 분들이 하고. 막 제가 경주인가인데 또 괜히 찔리네요. 뭐 크게 잘못한 건 없지만 저도 경주인가거든요. 예, 그래요? 예. 아이고, 여기서 또 정신이 만나다니.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렇게 예. 근데 그 시절에 보면 저희 집도 지금 누나 5명. 집에도 한 명 더 많네. 예. 그럼 막내셔? 예, 제가 일남오녀의 막내 아들. 아이, 아주 귀한 아들 나셨구만. 귀한 아들 낳죠. 우리 집은 네네, 막내시죠. 저도 똑같아요. 저희 집은 그 낳고 우리 5째 누나는 춤췄다 그러더라고 대문 앞에서 아들 나왔다고. 그때만 해도 이제 자꾸 지금이야 안 그렇지만 그때 분위기가 이게 아들을 못 낳으면 구박하고 좀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분위기죠. 그리고 그러니까 동서집이 그때가 그럴 어머니도 그럼 때요. 그러셨어요? 진짜 혼자 낳는 건 아니지만서도 이게 이틀만 들어놓으면 못 들어놓겠더라고요. 미안해서. 오, 아이고야. 그래 산후조리도 네, 산후조리 못했어요. 아버님은 저 아들 못 낳는다고 막 이렇게 아니, 눈치 그런 주고 거 없었어요. 전혀. 딸을 넷째 낳았어도 그냥 뭐 좀 밖에 가서 일하고 오셔도 애를 막 목마 태우고 그렇게 하고 다니고 그러셨지 딸 낳았다고 뭐 그런 말은 한마디도 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얼마나 좋아, 그죠? 당시에도 사회 분위기가 그랬지. 아빠인데 딸이 왜 안 귀엽겠어, 안 예쁘고, 그죠? 그런데도 괜히 눈치가 보이셨구나. 지금이니까 딸 낳으면 비행기 탄다고 하지. 어, 그 옛날이야 어디. 그러니까. 9씩 딸만 낳고 못 낳는 양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아들 낳으려고 그렇게 낳다 보니까 그러는 양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이 다 더 좋아하시네. 이제는 딸이 더, 그죠? 맞아요. 아이, 근데 딸도 딸 나름이요. 다 똑같까지. 아, 이 집 딸 같아야지, 그죠? 우리 경임 씨 딸 같아야지, 다들, 그죠? 딸 4명 같아. 그때 당시만 해도 중고등학교가 다 지금이니까 고등학교까지는 저기 의무교육이지만 다 돈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업료도 했었죠. 수업료라는 걸 다 내야 되잖아요. 못 내면 그래서- 칠판에 이름 적고 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는 하여튼 우리는 후기도 없고 재수도 없으니까 오로지 이제 원이나 없이 시험이나 봐봐라. 아, 시험이나 그러면은 봐라. 예, 그냥 뭐 서울 같은 데까지는 보낼 생각도 못하고 그냥 충남대. 예. 그래도 충남에서 충남대가 제일 알아주니까. 종북에서도 명문이죠. 그래서 네. 아무 것이 합격했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 합격했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이거 뒷바라지 또 어떻게 하나. 5명이니까 처음부터 줄줄이 붙어서 들어가면 그때 소 한 마리씩 팔아야 대학 등록금 낸다 그랬을 그래도 때니까. 공부를 잘해갖고 그냥 네. 장학금도 탄한 놈 있고 큰 딸은 하나만 교대 졸업했지. 장학금 5천 씨도 받았어요? 이런 거 예. 물어봐도 되나? 잘했어요 우리 아들도. 내가 엄마 기억 속엔 그런 거야? 엄마 기억 속에 그러면 그런 저는 거지. 뭐. 간신히 졸업했는데 학교를. 경임 씨, 예. 간신히 졸업했다는데 지금 당신이 장학금 졸업한 게 아니라 장학금 처음에 받았다. 과를 조금 거기를 잘못해가지고서 여기 서울 예전인가 어딘가는 저기 뭐야 장학생이로다가니 돼서 반까지 얻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조금 형편이 낮았지. 큰 딸이 이제 교편 잡고 다니고 하니까 예. 저 솔직히 얘기해서 도둑질 말고는 안 입은 거 없이 다 했습니다. 애들 가르치는 걸 저기. 아이. 그래도 애들이 너무 착하고 예. 공부를 잘 해줘서 우리 큰딸이 그러고 너무 아빠 역할 그냥 진짜 나한테는 남편 역할 친구 같고 남편 같고 그런 딸이에요. 큰 딸들이 또 그래요, 그죠? 큰 딸들이. 그래서 또 짠하시기도 하고 고생하신 거 그 말로 어떻게 다 해요, 그죠? 저희 어머니도 맨날 그랬어요. 내가 고생한 거 어떻게 말로 다 하냐고. 그런데 부모는 자식 위해서 그렇게 해도 행복해요. 그럼 너무나 행복하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런 우리 경임 씨가 경임님이 그런 표시를 안 내니까 자식들은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산 기억이 없는 거죠. 네네. 요새 큰 누나랑 가끔 얘기를 하거든요. 네. 누나 어쩜 우리는
그렇게 살았는데 어디 가서 이렇게 뭔가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옷을 못 입었다든지 뭐 수학여행에 다 가는데 못 간다든지 이런 식의 경험을 한 번도 해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어디 나가서 뭐 이렇게 가난한 사람처럼 살았던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적으로도. 그게 그래서 얼마나 그걸 완벽한 어떤 테두리를 치셨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너는 괜찮아.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있으니까 너는 괜찮아라고 안정감을. 그런 걸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난했던 기억을 하나 떠올리면 이렇게 누나가 대전으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침에 눈산에서 대전으로 갈 그 버스비가 없어가지고 못 갔던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날 제가 이렇게 막 아침 먹다가 막 이렇게 눈물 흘렸던 그런 뭐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럴 그때가 정 초등학교 4학년이었을 거예요. 뭐 그런 기억이 있을 정도로 좀 좋지 않았던 건 사실인데. 학교 갈 차비가 없는. 네네. 근데 이게 돌이켜 기억을 해보면 다 즐겁고 웃고 막 재밌고 누나들하고 같이 막 재밌게 지내고 아버지도 좋아하시고 다 그런 기억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참 어머니가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하셨던 거구나 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되는 얘기죠. 근데 어쩜 이렇게 아드님이 이렇게까지 되게 많이 친해지게 된 계기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까지 친하지 않거든요, 사실. 저만 봐도. 저만 봐도 그렇게 뭐 엄마하고 뭐 친구처럼 지내고 이렇게 이게 잘 안 되는데 우철씨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신 겁니까? 아니면 뭐 계기가 있었던 겁니까? 어렸을 때는 사실 뭐 그런 생각을 잘 했던 건 아니었고 나중에 제가 이제 처음 직장 다니고 한 15년 정도를 잡지사 기자를 했었는데 아, 기자를? 네, 그래서 사람들을 뭐 인터뷰하기도 하고 뭐 그런 어떤 그걸 글로 남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해왔었으니까 네. 엄마라는 사람도 이를테면 그런 식의 시각으로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를 인터뷰한다면 나는 뭘 물어봐야 되지? 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엄마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엄마하고 친하게 된 계기를 얘기하자면 어머니 옷을 사면서부터였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 서울에 혼자 살면서 이제 모든 뭐가 즐겁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제가 막 이제 펼치듯이 할 때인데 막 옷도 사고 친구들이랑 놀고 뭐 별의별 재밌는 일들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저가 저만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약간 지겨워졌었어요. 근데 그 대상을 어머니로 제가 바꿨다고 할까?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이 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상이 뭐 연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같이 사는 뭐 동물일 수도 있고 네네. 뭐 예를 들자면 네네. 그 대상이 이렇게 어머니가 된 데는 좀 뭐 이유가 있을까요? 그 금강산 여행이 가능했을 때 그때 엄마랑 둘이 금강산을 갔다 왔거든요. 그때 사들인 원피스가 있어요. 사들이고 나서 그 후의 과정들이 저한테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줬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각종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있을 때대로 뭐 없어도 제가 만들어서라도 저는 그냥 어머니 옷 사드리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금강산 가서는 뭐 어떤 금강산에서 금강산에서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때 이제 제가 일했던 그 잡지사에 그걸 기사로 쓰기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 어머니하고 같이 갔던 거를. 금강해라는 제목으로. 아, 엄마와 금강에. 네. 그래서 특별한 사진을 남기려면 엄마가 금강산에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셔야겠다. 그래가지고 배낭에다가 등산복을 입으신 채 배낭에다가 한복을 넣어가지고 그 금강산에 올라가서 근데 금강산 그 관광을 할 때 보면 그 중간중간에 뭔가 이렇게 관리하시는 뭐 그런 아무래도 체제가 약간 다르니까 좀 약간 무서운 기분 같은 것도 거기 가면 있거든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하면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닐까 약간 뭐 이런 말 한마디도 약간 조심해야 되고 네. 거기서 뭔가 갑자기 그 배당에서 뭔가를 꺼내서 한복으로 갈아입고 사진을 찍고 뭐 이런 과정이 누군가 보기에는 굉장히 뭔가 눈에 띄거나 약간 좀 그런 행동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지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저하고 굉장히 그런 아무도 안 볼 만한 포인트를 그 속에서 찾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약간 이상한 스릴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떤 그 바위에 올라가가지고 그걸 촬영을 한복 입으시는 거 촬영했는데 지금 보면 이제 그 옷 위에다가 한복을 던지셨거든요. 그 막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그 막 이렇게 한복이 막 다 날리고 있는 막 그런 사진들도 찍힌 게 있는데 그때 처음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기회가 되면 엄마랑 같이 어딘가를 가고 싶다. 약간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외 여행 같은 경우에는 좀 엄마랑 둘이 가는 걸 한 몇 번 했죠. 야, 근데 엄마랑 이렇게 여행을 다니는 게 사실 이렇게 흔치 않잖아요. 그렇지 않지요.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겠어요, 주위에서. 부러워하지요. 어. 금강산 갈 적에도 46명인가 그 버스에 탔는데 네. 아들하고 엄마하고 온 사람은 우리 둘뿐이 없어요. 그리고선 맨 그냥 형제간이 오지 않았으면은 딸이 모시고 오고 그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한복 입고 이렇게 찍으시면서는 어머님 좋으셨어요? 아들이 애썼지. 막 어. 잘 나오려고 불어놓고 옆으로 쓰고 그렇게 하면 별짓을 다 하면서 찍어가지고서 어떤 잡지인가 내들 걸 그때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단순히 그러니까 그냥 엄마 사진을 찍고 싶다 이거의 단어는 아닐 거잖아요. 글쎄 그냥 저는 엄마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찍힌 사진도 좋고 엄마가 무슨 어떤 일들을 경험하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어머니가 굉장히 활달하시고 이를테면 만약에 그때 교육과정을 제대로 바르셨으면 늘 어떤 농담처럼 얘기하는 게 엄마가 배웠으면 정말 뭔가를 했을 거다 뭐 약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한 저 스스로의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슬픈 느낌까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저로서는 뭔가 부답한달까 만회한달까 스스로 약간 어머니 이름으로 어머니라는 사람을 그냥 그냥 우리 엄마라서가 아니라 어떤 한 대상으로서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제가 잡지에 취재하는 어떤 취재원처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유럽에 같이 엄마랑 성지순례라고 말씀하시는 그 여행을 갔을 때가 제가 이제 어머니를 자주 촬영을 하거든요. 이렇게 휴대폰으로 찍는데 어머니가 약간 다리가 약간 불편하셔서 계단을 내려가는 걸 힘들어하세요.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근데 유럽에 가면 아무래도 계단이 많이 그 건물들 특성상 있을 수밖에 없어서 제가 엄마 잠깐 여기 있어. 내가 가서 계단이 있는지 옆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있는지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알아봐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잠깐 계시고 저는 막 뛰어가가지고 한 50m, 30m 앞에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오케이 사인을 내면 그때 이제 엄마가 걸어오시거든요. 제가 이제 그 장면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의도치 않게 그게 구도가 생겼네요. 네. 그래서 엄마가 혼자 이렇게 무슨 정말 파리지엔처럼 그 길을 무슨 이렇게 눈치 보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걸어오시는 장면들이 뭐 여러 도시에서 다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찍으면서 특히 저는 되게 어떤 피사체로서의 어떤 한 모델로서의 엄마를 또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게 또 재밌어지고 그래서 지금도 많이 영상을 계속 찍으려고 하는데 거의 10번에 9번은 어머니가 이렇게 카메라를 쳐버리시죠. 아무 때나 카메라 들여야 되는데 그래, 맞아. 성당 가느라고 나가도 어디 가냐고 막 김경림 씨 어디 가냐고 쫓아오서 그렇게 묵비권하고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때 그 마리아 자매님이 어머니 왜 이렇게 부르는데 대답도 않고 가냐고 잠자고 그냥 가는 거야 나 혼자. 묵비권. 네. 그게 꼭 엄마라기보다는 인간 김경임을 세상에 조금 네, 이렇게 저는 인간 김경임 씨가 재밌어요. 인간 김경임 씨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아들이 막 동영상 너무 찍고 이렇게 관심을 너무 줘가지고 경임 씨를 데뷔시키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으신 모양이네. 예? 있으세요? 아니 아무 때나 들여다니까 어떤 때는 옷 갈아입을 때도 막 그럴 때도 있고 그래, 그래요. 그건 안 되지. 예, 그래서 내가 그런 때 잘라고 이불 덮고 들어놓았을 때도 어떤 때는 김경임 씨 뭐 하셔 그러면 그런 때는 못 비켜놓는 게 그냥 잠자고 툭 쳐버리고요. 묵비권. 이건 너무 그 모델로서의 사생활을 존중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건 지금 항의하실 만한데. 네, 제가 많이 시복을 하고 있고요. 네, 따로 반성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머리만 약간 늘어가지고 집에 내려갔을 때 용돈을 미리 드리고 시작을 해야 돼요. 대개는 왜 집을 떠나오면서 뭐 엄마 이번에 추석 쓰셨으니까 뭐 이거 받으세요 약간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않고 가자마자 먼저 돈을 드리면 뭔가
본인이 의도치 않게 뭔가 카메라를 들이댔을 때도 이렇게 네가 미소가 느끼는 나오는 거지. 그것도 아닌데 그래요. 그건 본인이 느끼는 거지. 용돈 준다고 협조 잘할 거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 누가 돈 억만금을 줘봐 그런 거 찍게 해주나. 아들이니까 그죠. 그리고 그거는 여기서 지금 똑바로 짚어야 돼요. 이거 미안합니다. 이것은 그 모델료죠, 용돈이 아니에요. 정당하게 원래 지급해야죠. 아니 모델한테 모델료를 드려야지. 그걸 지금 용돈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러시면은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예. 그리고 그 모델료를 보시고 어머님은 흥정을 그런 하시고 생각하는데 저는 모델료라고 모델을 아니지, 정당한 대가를 받으셔야죠. 그때는 모델료를 아들이기 받아야지. 이전에 작가인데 작가가 모델한테 와서 사진을 찍으면은 아니 모델료를 받으셔야지. 그리고 우리 좋은 아들, 생각인 것 딸들은 같은데. 또 뭐야 예. 이렇게 나이가 먹고 하다 보니까 발음을 예를 들어 예. 깨를 갖다 꾀라고 할 때도 있고 그 자리선이 막 지적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들, 딸이 다 그래요, 우리는. 아하. 그래서 왜 그래, 우리 엄마만은 발음을 제대로 해야 된다. 아니지. 그렇게 말한 적은 없지. 아 진짜요? 엄마, 지금 뭐라고 했어? 그러면 다시 내가 생각하고, 깨! 그러면 맞았다고. 또 이럴 때도 있고, 그러고 웃어요. 진짜 무엄하다. 지금 아들. 사사건건. 사사건건 그렇게 해야죠. 아니 근데 그런 게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 다 누가 가족들끼리도 가끔 보면 누가 무슨 말 하는지 신경도 안 쓰고 한데 우리 엄마 꽤 발음까지 듣고 있다는 건 엄마 말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만큼 그걸 관심이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때는 행복하지요. 아, 그렇지. 어머니도 사실 말씀을 이렇게 하셔도 자랑하는 거잖아. 우리 딸 아들 나한테 관심 많다고.